자, 오늘은 이제 봉산탈춤을 공부를 할 건데, 봉산탈춤이 진짜 정리할 게 많아요. 정말 할 게 많고, 생각보다 내용은 별로 길지가 않은데, 이게 정말 좀 중요한 것들이 많고,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좀 낯선 작품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봉산탈춤은 내용 자체가 엄청 어렵다기보다는 정해져 있는 형식이 좀 특별한 구성이 좀 있어서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많이 하고 들어간다면 그렇게까지 반복되는 구조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일단은 쌤 조금 정리를 해놨어요. 자, 이런 구조로 흘러간다라고 보면 돼요. 자, 과연 이런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봉산탈춤은요, 갈래가 가면극, 민속극이에요. 자, 가면극, 민속극이라는 말 자체가 극갈래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극갈래. 여기 있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문학에서 극갈래는 희곡이나 시나리오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이거는 고전 극갈래라고 보면 돼요. 고전 극갈래. 너무 얇네. 자, 요거는 이제 고전 시대의 극갈래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봉산탈춤은요,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조선 후기라고 하면 늘 떠올라야 되는 게 일단은 신분제의 동요, 이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신분제가 흔들리고 이제 뭔가 사회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던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제가 흔들리면서 이제껏 억눌려 왔던 하층민이 뭔가 좀 이제 이야기를 좀 시작하고 기세를 펼치기 시작하는 게 조선 후기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가요. 바로 반복되는 재단 구조라는 거예요. 중요하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예요. 그렇죠? 계속 재단 구조가 반복돼. 어떻게? 자, 여기 오른쪽에 쌤이 정리를 해놨죠. 이렇게 반복이 된다라는 거야. 과연 반복이 뭔지 한번 이거 조금 더 볼게요. 자, 일단은 그 반복되는 구조에서 양반의 무지가 폭로된다. 자, 우리 위에서 말했죠. 조선 후기 사회상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층민이 깨어나면서 뭔가 양반, 이제껏 신분제도의 중심에 있었고 가장 이제 우두머리였던 거죠. 그런 양반에 대해서 좀 비판을 신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뚝이가 이제 조롱을 하고 변명을 하고 뭐 시조 읊으면서 놀이를 하고 운자를 하면서 놀고 타자놀이를 하면서 노는데 이게 다 굉장히 걔들이 무식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구조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재단 구조를 볼게요. 자, 늘 재담이라는 건 이제 이야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봉산탈춤에서 이야기가 여러 개가 반복이 되는데 늘 시작은 쉬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자, 여기 보이죠? 쉬라는 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하다가 쉬 이런 거야. 그러면서 관객의 주의를 환기하고 재담이 시작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구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쉬가 시작되면 또 다른 재담이 시작됐구나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말도이가 조롱을 해요. 막 양반에 대해서 막 진짜 막대한단 말이야. 그럼 양반이 알아듣고 뭐야? 하고 화를 내요. 그럼 말도이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변명을 하고요. 그럼 양반이 아니라네 하면서 자같이 춤을 춰요. 그래서 이 춤을 추면서 끝난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구조예요. 그래서 화해를 알리는 게 바로 이 춤이다. 이게 화해는 화해지만 아주 일시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해악성이 좀 고조되겠죠. 이 무지랭이 바보 같은 양반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건데요. 뭐 양반들의 외양 묘사, 뭐 담배에 대한 이야기, 장단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머무는 숙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건 봉산탈춤이 전체 아마 쌤 기억에 7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7과장까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6과장을 볼 거예요. 이 6과장이 제일 유명해요. 늘 유명하고 그래서 이게 이번 수능 특강에도 올라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되게 이제 유명한 작품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육과장이라고 들어왔죠. 자, 그럼 한번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 등장인물이 한 명 나오는데요. 말뚝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자, 이 말뚝이에 대한 정보부터 봅시다. 자, 얘는요, 말뚝이에서 연상되는 것처럼 말과 관련된 사람이에요. 즉, 마부예요. 한마디로 양반들의 하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시중을 드는 이제 양반들의 하인 마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옷차림이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라고 나오죠. 자, 이게 보통 이제 마부인 말뚝이의 가장 이제 전형적인 옷차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부, 즉 하층민의 옷차림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옷차림을 통해서도 신분이 드러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 양반 삼형제, 자, 새로운 인물 나왔죠? 자, 이게 이제 바로 비판의 대상, 풍자의 대상, 조롱의 대상인 양반 삼형제예요. 자, 이 양반들은요, 말뚝이 뒤를 따라 국거리 장단에 맞춰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면서 등장을 했대요. 양반 삼형제 마디는 샌님, 둘째는 서방님, 끝은 도령님이다. 세 명 나왔죠? 샌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다. 자, 여기도 나오죠? 자, 이들의 옷차림을 통해서 이 사람들도 신분을 암시할 수 있어요. 아, 얘네도 양반이다라는 거를 옷차림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신분이 드러난다라는 거 알 수 있겠다. 도련님은 남색회자의 독건을 썼다. 이것도 이제 양반의 옷차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샌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며,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언청이라는 건 사실상 장애예요. 그러니까 입술에 생기는 어떤 장애인 건데 지금 양반들의 외양을 장애로 묘사를 함으로써 그들을 희화화하고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잘못된 거지. 요즘 시대에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장애해가지고 놀리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 당시는 아무래도 그런 윤리나 도덕이 좀 부족했던 시대다 보니까 그런 양반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그들을 좀 깎아내리고 희화화하고 있다라고 보통 이제 가르쳐요. 그러니까 제 의견이 아니에요. 이거는 보통의 교육 과정에서 그렇게 말을 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반들을 약간 희화화하는 장면이 장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그쵸 언청이니까 그리고 부채만 가졌다. 도련님은 대사가 1절 없는데요. 형들과 동조에 같이 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대요. 아, 양반인데 굉장히 채통이 없죠. 그래서 이런 모습도 아, 양반으로서의 권위가 굉장히 추락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막 양반이라길래 굉장히 오 대단한 애가 나왔나 했더니 막 형님들 면상을 막 부채로 때리고 있는 동생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말뚝이가 가운데쯤 나와서 자, 여기 시작됐어요. 되게 중요해요. 형광펜 별표. 쉬 나왔죠. 자, 이 부분부터 재담이 시작된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연기를 하다가 쉿 이러면 당연히 독자의 주의와 집중이 환기되겠죠. 되게 중요해요.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지내고 삼정승, 육방설 다진한 태로제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마시오. 나왔죠. 자, 여기 앞에까지 지금 나와 있는 양반들은 되게 권위 있는 양반들이에요. 한마디로 한타까리 했던 양반들인 거야. 되게 대단한 양반들인 줄 알지 마시오라고 지금 말뚝이가 조금 드릉드릉 시동을 걸고 있죠. 조롱을 시작하고 있어요. 걔네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개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옵니다라고 해서 지금 양반을 조롱하고 있죠. 자, 뭘로 조롱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부터 말뚝이의 조롱이 시작이 됐는데요. 여기다 적을게요. 말뚝이의 조롱. 자, 양반이라고 하니까 다 대단한 양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잘량량자에 개다리 수반 반자다라고 해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언어 유희로 그들의 권위를 깎아내리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양반이라는 같은 발음을 가진 다른 말을 가지고 와서 조롱을 하고 있죠. 말뚝의 조롱 1번은 양반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유희로 조롱을 한다. 따라서 유희는 놀이잖아요. 당연히 해악성이죠. 놀이는 웃기다. 그쵸? 해악성 유발되네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해? 양반들이 이놈 뭐야? 라고 호통치죠. 자, 이거 재담의 전형적인 구도였죠? 양반의 호통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말뚝이가 뭐라고 해? 자, 아이 양반들 어찌 됐는지 모르겠소 라고 지금 변명하고 있죠. 자, 지금 전형적으로 흘러가고 있죠. 말뚝이의 변명.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딱 잡아떼는 거죠. 노론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지내고 퇴로재상으로 계신 이생원의 삼형제분이 나오신다 그리하였소라고 지금 태세 전환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얘네가 이생원이라는 애 하면서 좋아하면서 안심을 하고 춤을 추죠. 자, 재담 구조 하나 나왔죠. 자, 지금 양반들의 안심이 나왔고요. 그리고 춤을 추면서 한 재담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춤을 춘다. 자, 여기서 일시적인 화해가 이뤄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한 챕터가 끝난 거예요.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아, 여전히 지금 굉장히 방정맞게 굴고 있죠. 되게 별로네. 그쵸?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의 재단 구조라고 보면 돼요. 자, 우리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자, 여기 C부터 여기까지라고 보면 되겠다. 그쵸? 여기까지가 재단 1번이라고 보면 돼요. 재단 1번. 자, 주된 내용은 뭐였어? 양반이라는 명칭으로 조롱했죠. 그래서 변명하고 호통치고 막 그래서 아니야 하면서 이제 둘이 화해를 하면서 끝났어요. 자, 그리고 또 나오네. 자, 또 새로운 재담이 시작이 됐어요. 쉬 또 시작했죠. 자, 여기서 시작됐어요. 재담 2번이. 반주가 그치고 여보 구경하신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라고 해서 자, 여기 있는 구경하시는 양반들이라는 건 진짜 양반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극을 보고 있는 구경꾼들, 즉 관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통 봐봐. 생각해봐. 이렇게 마당에서 하는 어떤 연극이에요. 그거를 보통 양반들이 모여서 와 하고 볼까요? 아니면 평민들이 모여서 볼까요? 그치. 주된 계층이 평민층이에요. 그래서 지금 평민층한테 말을 걸고 있는 거야. 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다라는 거예요. 구경하시는 양반들. 자, 이 부분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지금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갑자기 막 무대에서 연극하다가 막 말을 거는 거야, 객석에. 구분이 없다라고 봐야겠죠. 굉장히 자유롭고 소통을 지향하는 극갈래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말씀 좀 들어보시오. 짤짤한 곰방대로 잡숫지 말고 저 연죽전, 즉 담배가게예요. 담배가게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벌이라고 해서 양칠간죽, 자문죽을 한 발 가오씩 드는 거, 즉 다 담배야. 담배 사다가 육목각지, 희자죽, 오동수북, 연병죽을 사다가 다 담배 얘기예요. 이리저리 맞춰가지고 재령 나물이 거의 낚시 걸듯 쭉 걸어놓고 잡수시오라고. 자, 이 부분이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금 말뚝이가 평민들, 즉 관객들에게 담배를 권유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누구 앞에서? 양반 앞에서 담배를 쭉쭉 피라고 지금 권유하는 거야. 한마디로 여러분 이런 거야. 친구들이 만약에 담배를 피워 나중에 근데 막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놓고 담배 필 수 있어요? 아빠 엄마 앞에 있는데 엄마 나 한 대만 필게 하고 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보통 어른들 앞에서는 담배 안 피잖아요. 즉 말뚝이가 자기들보다 신분이 높은 양반 앞에서 야 담배 마음껏 펴라고 지금 권유를 한 거야. 한마디로 양반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양반들의 권위를 무시한 거죠. 야, 그것들이 뭐라고 눈치 보지 말고 담배 펴.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럼 여기서 또 지금 말뚝이의 조롱이 또 이어진 거죠. 말뚝이가 양반들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지금 조롱을 한 거죠. 두 번째 조롱이네요. 그쵸? 첫 번째 조롱 어디였어? 그 있잖아. 계잘량 양자에 개덜의 수반 반자 쓰는 양반이다. 이 부분이 있었죠. 자, 두 번째는 담배 마음껏 펴라고 지금 조롱하는 거야. 그랬더니 양반들이 뭐라고 해요? 뭐야? 라고 또 대뜸 노발대발하죠. 양반들이 호통을 했어요. 두 번째 호통이죠. 그랬더니 또 말뚝이가 뭐래? 뻔하죠. 아이 양반들 어찌 듣소라고 지금 또 변명하는 거죠. 말뚝이의 변명. 양반 나오신데 담배와 헌화를 금하라고 그려 했어라고 했더니 또 이 멍청한 양반들이 헌화를 금하였다네 하면서 춤추면서 또 사라지는 거죠. 아, 지금 뻔하죠. 재단 구조 굉장히 단순하죠. 그쵸? 왜 그런지 생각해봐. 이게 주된 계층이 평민층이 보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일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어딘가에서 무대를 하고 있으면 뭐야? 하고 구경하다 또 가고 이래요. 근데 이게 이야기가 복잡해서 계속 집중해야 되면 이걸 어떻게 보겠어. 그치? 챕터 1, 챕터 2, 챕터 3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반복되는 구조로 가니까 오며 가며 이제 일하다 말고 평민들이 구경하는 거야. 예를 들면 국밥집에서 국밥 끓이다 말고 이거 구경하고 농사지러 가다 말고 구경하고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복 구조가 많겠죠? 자, 이번에는 재담 2번이라고 한번 붙여볼게요. 자, 2번은 담배이죠. 담배 권유하는 거였죠? 자, 그 다음 또 나오네. 자, 이번에 뭐 나왔어? 쉬 또 나왔죠. 자, 또 시작돼요. 자,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라고 또 이제 이번에는 악공들한테 말을 걸어요. 자, 여기도 되게 중요하겠다. 왜 중요해? 봐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이렇게 그냥 금을 쳐놓고 여기서 막 연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있고 이 옆에는 이제 장단 맞추는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 밴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중간중간에 부금 넣어주는 우리 옛날에 친구들 개콘 봤죠? 개콘 보면 그 한 코너 끝날 때마다 그 꼭 사람들 이렇게 막 그 뭐
베이스 치고 막 키보드 치고 이런 거 보여주잖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 밴드, 즉 악공들이죠. 이 사람들이 있는데 원래는 여러분 연기를 할 때는 내가 딱 이 극에 몰입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 봐봐. 한지민이 그냥 배우지만 우리들의 블루스에 나올 때는 그 한지민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쵸? 그 영옥이라는 역할에 몰입해서 자기가 그냥 아예 상관없다 생각하고 연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옆에 사람들 말을 거는 거야. 한마디로 여기도 지금 무대와 주변의 구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갑자기 하다 말고 밴드한테 말을 걸어. 야야야야 하면서 말을 거는 거야. 아, 굉장히 소통하고 자유롭다라는 거 알 수 있네. 자, 여기 잘 보세요. 오음육률 다 버리고 이게 좋은 장단이야. 이게 고급진 클래식 같은 음악 느낌인 거지. 좋은 장단 다 버리고 버드나무 홀뚜기 뽑아다 놓고 바가지 장단 좀 쳐주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자, 이거는 딱 봐도 뚱땅뚱땅뚱땅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한마디로 얘는 약간 좀 저렴한 장단. 싸구려 장단인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린 장단인 거지. 그래서 지금 악공들한테 야 양반이 오니까 구린 장단 좀 연주해줘라고 하는 거야. 이것도 알겠죠? 말뚝이 이놈이 또 시동을 걸고 있죠. 말뚝이의 조롱 3번이 되겠네요. 이번엔 뭐 하래? 야 양반들이 나오니까 좋은 브금 깔지 말고 존나 싸구려 구린 장단 좀 한번 쳐봐 뭐 이러는 거야. 자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해? 뻔하죠. 양반들 이놈 뭐야? 라고 호통쳤죠. 그럼 또 뭐해? 이 정도면 이제 외워야 돼. 말들이가 아이 양반들 어찌 듣소라고 또 변명해야겠죠. 그러면서 용두 해금 북 장고 필이 졌대 한 가락도 뽑지 말고 건건드러지게 치라고 그랬어라고 변명하네요. 그랬더니 이 멍청한 양반들이 건건드러지게 치라네 하면서 또 춤추면서 화해하죠. 그래서 여기서 또 갈등이 해소되고 있죠. 일시적인 화해. 자 여기까지 또 이야기가 재단 구조가 3개가 이어졌어요. 요렇게. 여기까지. 자, 이 부분까지 대담 3번이라고 붙여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장단에 관한 이야기죠. 쌤이 이제 앞에서 정리했던 것들이 지금 다 등장을 했어요. 재단 1, 2, 3이 이어지면서 첫 번째는 양반의 이름 가지고 이제 조롱을 했고요. 두 번째는 양반 앞에서 담배 맘껏 피라고 조롱했고, 세 번째는 이제 양반 앞에서 장단을 좀 이제 가지고 조롱을 했었죠. 자, 이번에는 무슨 이야기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다른 교과서부터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는 또 하나 이어질 거예요. 자, 보니까요. 쉬도 시작됐죠? 자, 또 이번에 무슨 말 하는지 봅시다. 말두가 불렀더니 얘 했더니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라고 말했더니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국 마러 일조씩 하고 마국간에 들어서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솔지를 살살하여 말뚝이님 내가 타고 서양영미 법덕 동양삼국 물은 매주 밟듯하고 동은 여울이요 서는 9월이야. 자,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봐봐 잘 보세요. 양반을 찾으려고 국 말아서 빨리 밥을 먹고 마국간에 들어다가 노세원님 여기 나오죠. 자, 이게요. 하나의 언어 유희예요. 무슨 말인가 봤더니 우리 앞에서 생원이라는 말 나왔잖아. 양반을 지칭하는 어떤 명칭 중에 생원이 있어요. 이 생원과 노세원님 이게 약간 좀 발음이 비슷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언어 유희로 또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뚝이님 내가 타고 해서 자기를 높이고 있죠. 자 이런 것도 일종의 조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자기는 원래 양반보다 지금 낮은데 자기를 말뚝이님이라고 해서 자신을 높여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조롱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서양영미 법덕 동양삼국 물은 매주 밟듯하고 한마디로 여기저기 다 다녔다라는 걸 지금 직유법으로 표현한 거죠. 내가 안 가본 곳이 없어 이런 말이야. 동은 여울이요 서는 9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들이 북향산 방방곡곡 몇면 촌촌이 바위 틈틈이 모래 잼잼이 참나무 결결이 다 찾아다 놔도 라고 하면서 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기가 얼마나 많이 쏟아냈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나열하고 있죠. 열거.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무 결결이 받겠어요. 나무 이렇게 한 겹 한 겹 뜯어서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열거와 과장을 함으로써 해악성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해악성. 자, 그리고 보니까 처음에는 산, 그리고 촌, 그리고 바위, 그리고 모래, 참나무 점점 작아지고 있다. 점강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 찾아다녀도 샌님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아무리 찾아다녀도 양반 같은 놈들이 하나도 없던데 라고 해서 양반도 무시하는 거죠.
됐어요? 내가 아무리 찾아도 양반다운 양반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제담 4번이라고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여기 조금 정리가 힘들겠다. 그쵸? 이렇게. 여기는 지금 제담 4번이라고 보면 되는데 약간 우리가 아는 구조랑 조금 다른 게 지금 중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내가 양반 찾기를 했는데 아유 양반 놈들 제대로 된 한 놈 없다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세처 즉 숙소예요. 숙소를 정하지 않고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냐라고 물어봤더니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무대가 따로 준비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말뚝이가 채찍으로 여기다 금을 쫙 꺼놓고 여기만큼이 숙소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무대 장치가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라는 거죠. 즉 특별한 무대 장치 없이도 극이 진행된다라는 것도 가면극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이 당시 조선 후기에 가면극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야. 뭔가 엄청난 세트를 지어놓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디서든 바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야. 땅만 있으면. 얘 이마만큼 털을 잡고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문 꽂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새처. 자, 이 부분이 친구들이 아마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자, 뭐냐면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요. 지금 양반들의 숙소를 마련했다. 즉 세터예요. 세터, 즉 숙소를 마련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숙소가 지금 마국간처럼 생긴 거예요. 마국간을 묘사하고 있는 거야. 이게 보통 마국간의 모습이야. 한마디로 야, 네 숙소 여기 있다 하고 계집 가리키는 느낌인 거야. 야, 네 숙소 여기 있다 하면서 마국간. 그럼 뭐야? 그럼 양반들 이꼴 말이라는 거잖아. 한마디로 이것도 또 조롱하는 거죠. 지금 말뚝이가 또 조롱하는 거야. 이놈 진짜 장난 아니죠. 입만 열었다 하면 말뚝이가 아주 그냥 양반에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조롱을 하고 있죠. 즉 지금 양반을 짐승 취급하고 있는 거야. 니네 집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개집, 말집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놈 뭐야? 라고 또 호통치죠. 자, 또 호통쳤어요. 여기도 지금 우리가 전에 봤던 완전 전형적인 구도는 아니지만 비슷하죠. 조롱했고 그리고 또 호통치고 있더니 야, 이 양반 어찌 됐소? 라고 또 변명하죠. 변명. 좌자오양의 털을 잡고 난간팔자로 오련각에 막 지금 이어지고 있죠. 자, 지금 이 부분이 뭔가 봤더니 약간 쭉 내가 이만큼 인테리어를 아주 그냥 대단하게 해놨어 라고 지금 말을 한 거예요. 자, 부벽서에 붙은 거니 효제 충신이 분명하니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보면요. 지금 야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이렇게 좀 인테리어를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대단하게 해놨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이 다 내가 너의 숙소를 인테리어를 완벽하게 해놨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면서 사실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변명. 야,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준비를 잘해놨는데 라고 하면서 사실 여기 쭉 묘사된 게 양반들의 일반적인 이제 집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양반들이 어떤 이렇게 호화스럽게 살고 되게 관념적으로 되게 뭔가 좀 거칠에만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풍속을 비판하는 거죠. 너네들 이렇게 살잖아 이러면서 막 쫙 묘사를 하는데 엄청 막 너무 뭐 그렇게까지 살 필요 있어? 하는 식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는 양반의 세처방이 될 만하고 문방제구 볼작시명 용장봉장 괴 두지 자개 함농 반다지 샛별 같은 논요강 롯데야 받쳐놓고 양칠간죽 자문죽을 이리저리 맞춰놓고 라고 하면서 갑자기 마지막에 태세전환이 일어나요. 삼털 같은 칼담배를 저 평양 동푸르 선창 돼지 똥물에 축축 죽여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봐봐. 위에까지는 정말로 좋은 집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마지막에 태세가 확 전환되면서 내가 담배를 똥물에 적셔놨거든 이라고 또 조롱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막 이렇게 길게 옛날에 친구들은 모르겠다. 옛날 옛적에 개국 콘서트에 수다맨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그 사람이 막 되게 막 계속 말을 장황하게 나열을 해. 그래서 막 들어보면 비슷한 말의 연속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좀 반전이 있고 이런 느낌인데 지금 이게 딱 그런 느낌인 거죠. 앞부분에서는 진짜 대단한 양반들의 어떤 그런 집의 인테리어를 막 구구절절 묘사를 했어요. 그쵸? 자, 여기 부분은 다 인테리어를 구구절절 묘사를 했어. 좋은 걸로. 근데 딱 마지막에 갔더니 갑자기 똥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 이제 말뚝이가 의도한 조롱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뒤에 이어서 좀 더 볼게요. 이놈 뭐야? 라고 또 호통 쳐야겠죠. 그쵸? 이놈들, 아유, 바보 같은 놈들 계속 당하면서도 몰라요. 자, 호통.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해? 당연히 또 나오겠죠. 야, 양반 어찌 됐소? 라고 또 변명하겠죠.
쇠털 같은 담배를 꿀물에다 축여놨다 그리하였소 라고 변명했죠. 그랬더니 꿀물에다 축여놨다네 라고 하면서 또 춤추죠. 또 화해가 이루어졌네요. 반복되죠. 자, 여기까지는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제담 5번째라고 볼 수 있겠다. 그쵸? 여기까지. 여기부터 시작인 거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제담의 5번인데 숙소 얘기하는 거죠. 숙소. 즉 세터라고 하죠. 여기서는 양반의 숙소 가지고 지금 또 조롱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어서 중략되고 또 이어지는데 쉬하고 또 이야기 시작됐죠. 새로운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됐어요. 자, 이번에 뭘 하나 봤더니 여보게 동생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이런데 가만히 있자니 갑갑도 하니 시조 한 수씩 불러보세라고 해서 또 시작됐어. 자, 이건 뭐냐면요. 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쌤이 아까 처음에 이제 동산달 좀 정리한 거에 있었어요. 자, 양반들이 여기서부터는 글자놀이를 시작할 거예요. 양반들의 글자놀이가 시작이 돼요. 자, 그래서 몇 가지를 할 거냐면 시조놀이를 하나 할 거고요. 시조짓기놀이. 자, 두 번째는 운자놀이를 할 거고요. 세 번째는 파자놀이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글자로 하는 어떤 놀이들인데 하면 할수록 와 진짜 얘네 너무 멍청하다라는 거야. 즉 양반들의 무지가 폭로가 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야. 즉 무지 플러스 허세겠죠. 막 허세 막 건건드러지게 하고 있는데 보면은 말이 하나도 안 맞아. 그냥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그냥 엉망진창 엉텅 보는 거야.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 또 이들의 무지가 한번 폭로가 될 거예요. 자 시조한수 지어보세요라고 하면서 지금 허세를 부리고 있죠. 그랬더니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반날마 늙었으니 다시는 젊지는 못하리라 라고 해서 자 이 부분의 시조는요. 양반들이 그 당시에 전형적으로 부르던 노래예요. 전형적 주제. 늘 이거 가지고 얘기를 했어. 이게 뭐냐면 늙는 것을 한탄한다라고 해서 탈로가라고 해요. 늙음을 한탄하는 노래 이렇게. 그래서 탈로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봐봐. 아, 내가 또 시조 잘 짓자고 딱 시작을 했는데 그냥 맨날 돌아다니는 어떤 그냥 표절하는 수준의 유행가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그래서 시조를 짓고 나서 그랬더니 말뚝이가 뭐라고 하냐면 낙양성 심리허의 높고 낮은 저무덤에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성주풀이의 한 구절이에요. 성주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이야기를 하면서 양반들이 읊은 거랑 약간 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이제 좀 서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갈래다라고 보면 돼요. 서민들의 삶을 반영하는 갈래라는 거지. 그래서 한마디로 별반 내용이 다를 것 없는 것을 말뚝이가 또 뚝딱뚝딱 따라하니까 아 뭐야 양반 딱히 뭐 그렇게 글 잘 짓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또 권위가 추락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많이 배웠다는 그 양반이나 별로 안 배운 말뚝이나 결국 짓고 있는 이런 내용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무지가 폭로가 되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글을 짓는데 뭘 할 거냐면 운자놀이를 할 거예요. 자, 운자놀이는 뭐냐면 이런 거야. 한마디로 라임 맞추기 놀이예요. 라임 맞추기 놀이. 우리 라임이라는 게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어떤 운을 맞추는 거잖아. 한마디로 여기 끝을 O로 맞추면은 여기도 O로 맞추고 뭐 이런 라임 맞추기 놀이인 거야. 한마디로 힙합이나 랩에서 맞춘 라임 같은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산자와 영자로 한번 라임을 맞춰보래요. 그랬더니 아, 그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울룩줄룩 작대산하니 황주평산의 동선령이라라고 해서 봐봐. 정말 중요해요. 운은 맞췄어요. 운을 못 맞춘 건 아니야. 운은 맞췄는데 내용이 엉터리인 거야. 이게 한마디로 운자를 맞춘다라는 거는 말이 되게 하면서 뒤에 라임을 맞추는 거야. 요즘 아이돌 가사들이 다 그래요. 막 랩도 그래고 쌤 작사할 때도 그거 맞추냐 머리가 썩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냥 무슨 산 무슨 고개 이러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지금 그냥 지명만 나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그냥 내용이 없는 거지. 아, 되게 양반들 무식하다라고 또 폭로가 되겠죠. 그래서 시조에 이어서 지금 운자놀이를 통해서 또 무지가 폭로되고 있는 거야. 근데 뭐라고 해? 거형님 잘 지었습니다라고 하니까 아, 똑같이 멍청한 놈이네. 또 무지가 폭로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번엔 동생 보고 하나 해보라 했더니 총자랑 모자로 했대. 아, 그 운자 참 벽자라는 건 어렵다라는 거야.
어려운 글자로군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나 봤더니 집세기 앞총은 헝겊총아니 남학신 뒤축에 거물못이라 라고 해서 이건 마찬가지로 약간 좀 그냥 아무 내용이 없는 엉터리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까지는 운자 놀이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우리 한번 구역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 부분은 시조짓기 놀이였죠? 자, 이 부분은 운자 놀이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의 놀이를 했어. 자, 이번에 세 번째는 파자 놀이를 시작할 거예요. 자, 파자 놀이 여기 있죠? 파자나 해서 보자라고 해서 지금 세 번째 놀이가 시작됐어요. 자, 여기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이제 세 번째죠? 자, 이번엔 파자놀이를 할 거래. 파자놀이는 뭐냐면 약간 우리 그 한자 이렇게 좀 부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이럴 때 생각나는 단어가 없어. 이렇게? 뭐 이런 한자가 있다 그러면은 얘랑 얘를 분리해서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야. 사람인 뭐 이렇게 이거랑 이렇게 이런 게 파자놀이인데 지금 얘네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봐봐.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가 무슨 자냐라고 해서 지금 진정 파자놀이는 획을 나누는 건데 그냥 글자를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고 있는 거예요. 원래 파자놀이라는 거는 획을 나눠서 그 획으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그냥 글자 수수께끼를 하고 있는 거지. 한마디로 이것도 굉장히 아우 무식하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지금 파자놀이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내 그거 운고라는 건 한자 사전 말하는 거예요. 한자 사전에도 없는 건데 그 옥편이라는 거. 거참 어렵습니다. 그거 피맞자 아니야? 라고 해서 지금 수수께끼 한 거예요. 요걸로 수수께끼. 아 거참 동생 참 용할세 했더니 형님 이번 내가 한자 부를까 했더니 논두렁에 살피 짚고 섰는 자가 무슨 자입니까? 했더니 그건 노님자가 아닌가?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지금 그냥 수수께끼를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파자놀이가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 지금 이제 글자로 하는 놀이로 얘들의 무지를 폭로하는 장면이 끝난 거예요. 자, 이러는 동안에 취바리가 살짝 들어와. 되게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오고 있네요. 취바리가 살짝 들어와 한편 구석에 서 있다라는 거. 자, 이 부분도 보세요. 무대의 구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이 와서 그냥 한쪽 구석에 서서 이게 대기하고 있는 거야. 자, 이게 지금 새로운 인물이 하나 나왔어요. 새로운 인물 등장. 자, 말투가 하고 또 불렀네요. 예, 했더니 나랏돈, 노랑돈, 칠푼 잘라먹은 놈. 자, 취발이 말하는 거야. 근데 나랏돈을 잘라먹었다, 즉 횡령했다는 거야. 취발이가. 상통이 무르익은 대추빛 같고 지급법이네요. 울룩줄룩 뱀이 잔든 같은 놈 지급법이네요. 을 잡아들어라 라고 해서 지금 취바리를 묘사하고 있죠. 걔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런 놈 좀 잡아와봐 라고 했더니 지금 말투가 하는 말이 그놈의 힘이 무량대가 그런 거 개쎄다라는 거야. 날래미 비호 같은데 호라이 같은데 지급법이죠. 샌님의 전령이나 있으면 잡아올런지 거저는 못 잡옵니다. 자, 이 부분이 또 되게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왔어요. 자, 이 전령이라는 말 나왔죠. 자, 이게 뭐냐면 어떤 양반들의 명령이 담겨 있는 문서예요. 양반들의 명령이 담긴 문서.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양반이 만들어내는 내용 증명 같은 거야. 그래서 네가 그거 하나 써주면 내가 잡아올 수 있는데 그거 없으면 못 잡아. 그럼 봐봐. 잘 봐. 양반들이 이걸 써주면 잡아올 수 있다는 거면 양반들의 권위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친구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말뚝이가 지속적으로 양반을 조롱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당시 조선 후기가 양반들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는 시기인 건 맞아요. 이건 맞지만 그래도 아직은 양반들의 권위가 남아있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조선 후기까지도 양반들 나름 힘이 셌다는 거야. 그랬더니 얘따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 했더니 전령을 써줬죠. 그래서 당신 잡혔어 라고 오 봐봐. 전령의 힘이 굉장히 세죠. 양반들의 권위가 아직 살아있어요.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가 끌려 양반의 앞에 왔대요. 어머, 말뚝이가 아니고 취발이죠. 말뚝이에게 취발이가 끌려서 앞에 왔어. 보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양반들의 권위가 나름 살아있는 거 알 수 있죠. 취발이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내밀게 하며 자, 또 시작했어 말투기. 지금 봐봐. 그거 있잖아. 그 알죠? 엉덩이 너무 제 눈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짤인 거잖아 한마디로. 지금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놓으면서 조롱하는 거지. 냄새 날 거 아니야. 그치? 그놈 잡아들였을 더니 양반들이 하는 말이 무슨 냄새냐라고 했더니 이놈이 피신을 하여 다니기 때문에 양치를 못해서 그렇게 냄새가 난다라고 해서 뭔가 지금 막 조롱하고 변명하는 거죠.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밑구녕에다 갖다 박아라. 이게 양반들이 할 말이에요. 봐봐. 모가지를 뽑아서 항문에다 갖다 박으래요. 와, 일단 비속이죠. 아, 너무 약간 좀 너무 더러워서 좀 말을 못하겠어. 그쵸? 즉, 이 비속어를 통해서 양반의 횡포가 드러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약간 되게 폭력적이죠. 모가지를 뽑아다가 학문에다 집어넣으래잖아. 말이 돼요. 그쵸? 아, 그래서 뭔가 어이가 없고 참 웃기죠? 해악성이 유발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다. 샌님 말씀 들으시오. 근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지금 말뚝이가 막 설득을 하는 거야. 시대가 금전이면 그 말인데 금전 돈 말하는 거잖아. 시대가 돈이면 단대, 즉 황금 만능주의죠. 아, 당시에 이렇게 돈을 중시하는 사상이 되게 팽배했나 봐.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못하오. 돈이나 몇백 냥 내라고 해서 쓰도록 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지 않냐. 그러면서 가만히 있고 우리 뇌물이나 받아먹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지금 말뚝이가 우리 뇌물 받아서 쓰자라는 거죠. 아, 굉장히 그 당시에 시대가 부패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지금 나라 돈을 횡령한 거야. 한마디로 취바리가 잘못이 없는 게 아니에요. 취바리는 자 여기 위로 와볼게요. 취바리는 분명히 잘못을 한 애예요. 근데 걔를 벌하지 말고 뇌물이나 받아서 우리끼리 다 깎아먹자라고 하는 거야. 아, 당시에 정말 사회가 많이 부패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또 양반들도 오케이 하고 둘이 같이 뇌물을 받는 거예요. 자, 양반들이 굉장히 부패했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인물이 퇴장하면서 육과장이 끝나는 거예요. 아, 이야기 길었죠. 일단 재단 구조가 반복되고 중간에 이제 약간 양반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무지를 폭로할 수 있는 어떤 글짓기 놀이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취발이라는 인물이 등장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 사람은 이제 조선 후기에 돈이 아주 많은 신흥 상인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취바리의 등장까지 해서 조던 후기의 사회상이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되게 중요한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조선 후기 작품이기 때문에 해학성이 굉장히 두드러져요. 그래서 그런 해학성을 좀 정리하는 게 굉장히 좋을 거고 과연 어디에서 해학성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해학성이라는 건 늘 골개미와 연관돼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해학적인 골개미가 두드러지는 작품이다라는 것도 좀 정리를 많이 해놔야 될 것 같아요.